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미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베네수엘라, 코카인 대전쟁, 에콰도르 그리고 콜롬비아, 포트 브렉, 미국에 있죠. MK 울트라, 아르헨티나 총선 그리고 트럼프 위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케이치 수상입니다. 40년 전에 이 대처 여상과 찍었습니다. 대처 글로벌리스트 3대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다케이치가 아소 밑에서 이제 글로벌리스트 훈련을 40년 전부터 받아왔다. 이걸 대충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글로벌리스트니 혹은 다른 진영이니 보면은 자 이제 로즈 장학생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 마치면은 영국에 옥스퍼드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어릴 때부터 한 20대 때부터 초반부터 이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케이치 역시 이제 글로벌리스트의 어떤 엘리트 육성 과정 이것을 밟아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 한 장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힘듭니다만 그래도 이제 과거의 글로벌리스트 3대장 대처 여사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EU 관계. 이 네덜란드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넥스페리아를 국유화하고 지금 중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보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넥스페리아를 일단 불구로 만들었죠. 그러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곳 바로 이제 독일의 완성차 업체입니다. 폭스바겐이니 이런 업체죠. 자, 그래서 독일의 외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 중국에서 너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 왕이도 지금 바빠 이러고 이제 오지 마 이랬습니다. 그래서 독일 외무장관은 이제 방중을 연기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거의 미국 속국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유럽 전체 EU입니다. 경제력도 상당하고 미국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고 미국이 뭐라 하면 굴복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자체에서 이제 군사력에 투자를 하지 않은 거죠.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자, 이 로저는 유럽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도와준다. 이런 이제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과거 유고 내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유고라는 덩치 큰 어떤 군사적인 엔티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되고 그다음에 소비에트 이렇게 해체되고 그다음에 유고는 계속 공산주의 체제로 전체 연합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찍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이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렇게 떼내고 나면은 가장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 국가들입니다. 결국 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은 유고 내전 이것은 독일이나 유럽 국가, 서유럽 국가들을 위한 전쟁이었다. 미국이 여기에 이제 도와준 거죠. 미국이 거기 가서 코소보 땅 먹는다 이게 무슨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돈을 퍼붓습니다. 미국의 큰 이제 전략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 경우는 좀 골치 아프지만은 어쨌든 자 이것은 이제 이 서유럽에 막대한 이득이 된 거죠. 안보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로우전도 똑같다는 거죠.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많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블랙락이 가서 땅도 사고 이런 것은 했습니다만 가장 이제 어떤 큰 이익이 되는 거, 전략적인 거, 군사적인 거, 바로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독일 이런 국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의 무릎을 꿇고 미국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은 이런 유럽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게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피처 총리, 만약 유럽 클리어에 있는 이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이것을 EU가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유럽의 어떤 금융 신뢰도 이것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헝가리 문제, 헝가리 지금 슬로바키아 이들은 강경하고 루마니아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뻔했는데 결국 부정선거로 이제 국민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자격을 박탈을 해버렸죠. EU와 나토가 한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얼마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벌레릭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로우전은 유럽의 전쟁이다. 그래서 EU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중국에 집중하겠다.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겁니다. 헤그세스 그리고 엘브리치 콜비.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로우전에서 손을 떼고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런 식의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현실적인 군사 자원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상당히 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래식 전쟁과 관련돼서. 자, 그렇기 때문에
로우정과 중국 견제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자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을 저쪽에 떠넘김으로 해서 유럽을 더욱더 이제 미국에 종속시킬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무기만 팔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유럽은 지금 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에 더욱더 유리하게 뭐 경제라든가 군사 전략 이런 것을 이제 미국에 유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뭐 푸에르토리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본토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오스프리가 너무 많습니다. 숫자가.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 이렇게 큰 공군 기지는 없습니다. 뭐 해병대원들이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이런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마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이것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닌가. 베네수엘라 이틀 전에 B-52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B-1B 랜서죠. 이제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이게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계속 겁주고 있습니다. 진짜 공격을 할 것인가? 자, 글쎄요. 폭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를 제거한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숨어 있으면은 벙커를 노려서 한 방 쏘고 이것은 가능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마두로가 뭐 이 베네수엘라에서 뭐 카리스마가 있고 뭐 이런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나게 강력한 어떤 큰 조직이 있는 거죠. 볼리바르 군대 그리고 차바티스 바로 이들이 중심 세력입니다. 미국이 뭐 지도부를 몇 명 참수한다 이것 가지고 바로 하루아침에 이제 국가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정권 교체 움직임의 가장 큰 이제 장애물입니다. 미국은 또다시 조그만한 배 마약 선박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이걸 깨버렸는데 물론 뭐 이 보면은 엔진도 몇 개 달려 있고 이제 빠르게 갈 수 있고 해서 좀 의심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게 뭐 어부배인지 솔직히 알 수 없죠. 이것은 정선을 시켜서 그다음에 수색을 하고 체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제 공해상에서 국제법적인 룰이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공화당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마가 세력 중에 뭐 한국에서 보면은 마가 세력들은 뭐 전부 뭐 또라이 같고 그냥 트럼프가 패면은 와 가서 뭐 없애버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 이제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관리가 되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길 바라는 거죠. 국민들을 위한 공화국, 미합중국 이것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트럼프의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오바마가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오바마는 뭐 평화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되고 노벨상 받고 그 다음에 이 5개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혹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먼저 하는 게 드론 공격 사인입니다. 전쟁을 선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쏘겠다 그러면은 그래 사인하고 누군지도 사실은 제대로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3,500건 정도의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트럼프가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뭐 한국에서 좀 트럼프 지지하신다는 이런 분들은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데 마약범들 날려버리는 게 무슨 문제냐. 마약범들 당연히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도 프로토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해상 문제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몇 척의 이제 선박을 깼습니다. 그리고 한 37명 정도를 제거했는데 2명이 살았습니다. 생존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 2명의 생존자를 이제 꺼내서 구출해서 그 다음에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로 바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아니 그 사람들 마약범인데 왜 기소를 하지 않고 보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뭐 헤그셋에서는 좀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 이제 아이시스나 알카에다랑 싸울 때인데 잡고 이제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반복을 하면서 뭐 조직원들이 나와서 뭐 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공격을 가고 제거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작전 이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마약범을 잡았으면은 기소를 해야 되죠. 증거물을 가져와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콰도르 그리고 콜롬비아로 보내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시비가 나오는 거죠. 가디언지 언론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에콰도르 사람입니다. 얘는 좀 안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콰도르에서는 얘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습을 받고 2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에콰도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 정부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한 명은 콜롬비아 사람인데 콜롬비아로 보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얘를 기소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제 2명의 생존자를 왜 미국 연방정부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독극물을 가져오지 않는 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은 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뭐 노보아 대통령 이제 에콰도르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이야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암체어 워러드는 합참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이 국제법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교전 수칙 이런 것을 이제 합참에 있는 사람들은 숙지를 합니다. 암체어 워러드는 과거의 직업 군인으로서 자 이제 미국이 교전 수칙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계속 한탄해 왔습니다. 자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돌려보낸 것은 이 연방법원에서 그 사람을 기소를 할 때 제대로 된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해상에서 이 두 사람들을 구출하기 전에 먼저 이제 특별한 증거 제시 없이 그냥 날려버려서 배를 폭파시켜버렸죠. 자, 이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룰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경 쓰기 싫으니까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암체어 워러드는 참 주한미군으로도 군 법무관으로도 좀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러자 이제 어떤 꼴통 같은 놈이 야 마약범들 날려버리는데 뭐 누가 신경 쓰냐. 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체어 워러드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자 어떤 뭐 증거 조사 없이 그냥 뭐 공해상에서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이 공해상에서 날려버리는 거 뭐 한국도 보면은 뭐 갑자기 이제 요즘 이 트럼프 지지자 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 이제 트럼프가 뭐 이렇게 공해상에서 날려버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야 잘한다 잘한다 마약범들 그냥 다 쓸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과연 이들이 진짜 마약범인가 뭐 심정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배 형태. 그런데 이것 자체도 거대한 가면극일 수가 있습니다. 애초 이제 마약 관련된 선박은 저쪽에 이제 에콰도르 쪽으로 쭉 나갑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여기서 자 배가 지나가면 날려버리는 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배가 계속 오는 거죠. 이상하죠. 황당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헤그세스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남미의 이제 마약 카르텔 이것은 아이시스자 서방구의 알카에다다. 뭐 이 이야기 맞기도 하고 또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이시스 알카에다 미국과 이제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아이시스는 오바마가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알카에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오사마 빈 라덴 그리고 미국의 CIA 이들이 조인해서 만든 무자헤딘이죠. 자 이것에 비유를 하니까 좀 황당합니다. 이건 마약 카르텔은 미국과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죠. 뭐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대충 알아들으셨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스타보 대통령 이 콜롬비아는 참 난감한 상황이죠. 뭐 구스타보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콜롬비아는 코카인 생산 중심 거점입니다. 지구상에서 재배되는 코카인의 70%가 콜롬비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90%입니다. 그중에 20% 정도가 이 페루로 넘어온 거죠. 페루에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페루 쪽에서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이 구스타보 좌파인데 뭐 전형적인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나 멕시코 이런 나라는 이 기득권이라든가 어떤 근권 세력 이들이 국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약 카르텔 이들은 친미 세력입니다. 뭐 좌파 대통령이 들어섰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구스타보 대통령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양반이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라는 나라 자체는 이 대중들의 민심과는 상관없이 이 국가의 스트럭처 자체가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마약 카르텔도 뭐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스타보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트럼프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콜롬비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콜롬비아 공격 이후로 이제 코카인 생산 이것을 들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베네수엘라 침공에 콜롬비아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이 콜롬비아 군 자체는 친미고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구스타보 대통령이 어떤 이제 이 장애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콜롬비아 군이 베네수엘라 공격에 가담하는 것 이것을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구스타보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의 룰라, 마두로 이렇게 다 서로 이제 친구들이죠. 자, 우리가 왜
이웃 사촌인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데 미국을 도와줘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콜롬비아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석유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 뭐 제가 여러 번 올렸죠. 콜롬비아에서 세계 코카인 70% 그리고 페루에서 20% 90%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70%가 에콰도르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지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파란 선은 더 에콰도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뭐 더 옅어졌습니다. 자, 이 남미 상황 상당히 골 때리죠. 우리가 언뜻 보면은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제 마약에 반대한다. 그러면은 콜롬비아 내부에 이제 완전히 소탕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콜롬비아 내 마약 카르텔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에콰도르는 도대체 뭐냐? 에콰도르 내에서는 코카인이 재배되지 않습니다. 이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것이 에콰도르로 들어와서 그대로 유럽과 미국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도 옵니다. 자, 여기서 이 베네수엘라는 브라질에서 침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니아가 있습니다. 프렌치령도 있고 영국령이 있죠. 이것도 못 넘어갑니다. 이쪽은 완전히 정글입니다. 탱크가 가면 그대로 늪속에 빠지는 거죠. 정글, 물속에 다 빠집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에서 넘어가는데 여기가 뭡니까? 아마존강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장비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콜롬비아. 자, 콜롬비아에서 해안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카라카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로 가서 때릴 수도 있고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평지 쪽을 통해서 카라카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쪽에서 폭격을 하겠죠. 정권을 전복해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을 보내야 됩니다. 지상군을 보내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앞에 구스타보 대통령이 등장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마두로보다 먼저 구스타보 대통령이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콜롬비아 내 권력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콰도르 관련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에콰도르는 지금 이 코카인 트랜지스로 활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 노보아 정부 그리고 이 좌파 세력 이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 다니엘 노보아를 낙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나치 문양 달고 낙지 세발 낙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손도 들고 지금 현 정부가 비밀 경찰을 풀어서 좌파 세력 특히 인디오들이 중심입니다.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인디오들 데모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는 장기 적출이 되고 이런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콰도르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노보아 대통령입니다. 잘생겼죠? 이 노보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출신입니다. 사업가 출신이고 엄마는 의사고 NYU 뉴욕대에서 스턴스쿨 나오고 그리고 노스웨스턴에서 MBA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딱 좋아하는 스펙을 갖췄습니다. 미국인이죠. 출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노보아가 사실상 이 에콰도르를 미국의 괴뢰국가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보아 대통령은 자신은 우파 정권이다. 그리고 주변에 좌파 국가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좀 바뀌어도 결국 국민적인 속성은 그렇죠. 여기서 에콰도르를 자유의 시장 경제 중심으로 지켜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노보아는 마두로는 이 마약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범은 사실은 에콰도르죠. 그리고 콜롬비아도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에콰도르가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콜롬비아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구스타보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마두로를 무너뜨리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친미 세력인 콜롬비아 군부, 자, 이들의 도움을 받고 카라카스로 진격을 할 수가 있죠. 미 해병대가.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에콰도르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이 영상 보면은 최루탄 터지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에콰도르도 상당히 노보아 입장에서 힘든 상황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하면서 에콰도르 주민들 특히 좌파 세력들이 연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 내에 미군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에콰도르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포트 브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포트 브렉. 그런데 너무나 악명이 높아서 포트 리버티로 이름을 바꿨죠. 지금까지 미국이 해온 여러 가지 전쟁들 한 90년대 이후입니다. 이전에 치면 월남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만
90년대 이후에 뭐 세르비아,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모든 전쟁에 실질적으로 이제 군인들이 포트 브렉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이 포트 브렉만 나오면은 군인들이 머리통이 이렇게 헷가닥해집니다. 뭐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MK 울트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MK 울트라는 과거에 저기 이제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관리하는 나토 공군기지, 거기 이제 MK 울트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영화 엑스맨 기억나시죠? 엑스맨 보면은 촬영지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입니다. 캐나다죠. 거기 북쪽에 스트라이커 장군인가요? 대령인가? 자, 그 사람이 엑스맨들 세뇌시키고 기억을 상실시키고 이제 인간 무기로 만듭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지금 포트 브렉에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포트 브렉만 나오면은 애들이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집에 와서 와이프를 두들겨 패고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황당하죠. 세스 하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책을 썼는데, 세스 하프는 이제 포트 브렉은 카르텔, 이제 그 자체로 카르텔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남미의 마약 카르텔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CIA가 멕시코 카르텔을 데리고 와서 포트 브렉에서 훈련도 시켜주고, 이건 뭐 다 이미 공개된 사실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마약 카르텔 연관, 이건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뭐 양귀비 관련된 문제들,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뭡니까? 잭 리처 2에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귀비 이렇게 밀매하고 그런 거 나옵니다. 그거 이제 이 톰 크루즈가 가서 발견해내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남미의 스페인어로 만든 영상인데, 여기 보면 이제 포트 브렉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존 트라볼타 영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장군의 딸. 이것도 어떤 미군 기지 내 부패 사항을 드러낸 겁니다. 이것을 군 법무관, 군 수사관이 이제 파헤치는 거죠. 자, 그리고 포트 브렉 나오면은 뭐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애들이 머리통이 헷가닥 돈 것처럼 아이들을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리고 인신매매, 온갖 범죄의 연료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정리되고, 그리고 뭐 25년형을 받았다 어떤 놈은, 이런 내용들 다 있죠. 그리고 포트 브렉 출신들이 특히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특수 군사작전을 하기 때문에 모체에서 뭐 갑자기 죽고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도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그냥 스스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거죠. 롤링스톤지에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입니다. 2025년 8월 HBO에 썼던 시리즈를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트 브렉 관련된 겁니다. 앞에 이 친구가 썼던 책, 포트 브렉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것을 뭐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뭐 막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이제 며칠 뒤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할 가능성이 높죠. 심한 경우는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암호화폐 사기, 그리고 여동생 뇌물수수.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경제죠. 자, 여러분들 이것은 뭐 한 몇 주 전 영상입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이 이렇게 유세를 하는데 뭐 돌이 날라오고 물병이 날라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뭐 그런 영상인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또 참패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가치에서 98%가 날아갔습니다. 100원의 구매력이 있으면 100원이 지금은 2원 정도의 구매력만 갖춘 거죠. 이 정도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 바로 옆에는 이제 이 JP 모건 출신들, 금융인들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구해보겠다는데 오히려 경제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 98%가 날아갔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좌파 정권이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우익 정권이 경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2018년 트럼프가 제공한 530억 불 여신. 자, 이것이 결국 아르헨티나 기득권이 아르헨티나 자산을 팔아치고 해외로 이제 외자를 도피시키는 바로 그 용도로 사용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날 겁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말레이 측의 패배가 예상됩니다. 올 초 미국은 IMF 여신을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들의 반대가 컸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통화 수합을 열어서 150억 불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400억 불 대출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에 밀레이 측이 이겨도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반대 세력이 엄청납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밑 빠진 독에 물이다. 여기에
무려 이제 400억 불을 또 공급한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나, 트럼프 제정신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트럼프의 빙의에서 이란과 마찬가지로 남미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멕시코, 콜롬비아는 아무리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득권, 금권 세력, 마약 카르텔, 군부를 빠뜨렸습니다. 군부도 추가해야 됩니다. 이들은 막강하고 강력한 친미 세력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스트럭처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좌파 정권이 국민적인 지지표를 받고 정권을 잡아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게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에서 사회주의 언론인이 카르텔을 뒤진다. 바로 카르텔이 알아와서 장기 적출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국민 다수가 사회주의적인 정서로 무장되고 있습니다.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쉽게 무너집니다. 2, 3년 지나면 바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문제를 국민들의 사회주의적인 성향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배층이 잘못한 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 남미 국가들,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을 합니다만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 칠레도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과거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미국이 무엇을 해도 이들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돈만 날립니다. 미국이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약탈도 제대로 못합니다. 뭔가 이제 자원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전복되고 미국 기업은 쫓겨나고 이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정권 교체나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의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가 해왔던 거, 글로벌리스트가 해왔던 거, 그것을 그대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제 실망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한 2, 3년 지나면 물론 마두로 제거는 쉽습니다만 그 다음에 결국 또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은 넘어갑니다. 미국은 투자금만 날리게 되는 거죠.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또다시 이제 마두로를 제거하고 정권을 교체한다. 몇 년 뒤에는 빤하다는 거죠. 미국은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닦습니다.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나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이걸 또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 이것은 정권을 교체할 때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계급이 있죠. 그들을 프라이빗하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 그 이너서클이 있을 겁니다. 이들과 상당히 이제 프라이빗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글로벌리스트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제 투명하게 어떤 이제 글로벌하게 관리되는 것,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야말로 상당히 프라이빗한 이너서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너서클, 말레이시아 이제 어디나 다른 나라 정권을 교체한다. 그때 새로운 정권을 완전히 트럼프 이너서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제 미국으로 가져온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이너서클이 사유화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글로벌리스트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빈부격차를 더욱더 확대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어떤 국가적인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미국 내도 많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납세자들, 국민들의 세금이 저쪽에 투자됐는데 미국 국민들은 어떠한 수혜도 보지 않고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은 어떤 이너서클 소수의 그룹으로 흘러가더라. 바로 이것이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깨겠다라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죠. 마약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를 족쳐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있는 카르텔들, 얘네들은 포트브렉 와서 훈련받고 돌아가고, 그리고 이들 마약 카르텔은 강력한 극우 친미 세력이 되어서 대중 세력들, 어떤 좌파적인 성향이 강하겠지만 이들을 작사를 내고 있는 거죠. 멕시코 같은 경우. 그리고 멕시코 가면 마약 카르텔을 뒤지는 좌파 언론인들 장기 척출당하고 토막나고 막 이런 사진들 여러분들 인터넷 뒤지면 깔려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